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만을 지키는 호국신산이라고 불리는 기업, 바로 TSMC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엔비디아를 큰 위기에 빠뜨린 회사 역시 이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왕은 이 TSMC와 끝까지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TSMC의 창업자를 두고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영웅은 드물다 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훗날 모리스 창은 젠슨왕에게 TSMC의 CEO가 되어달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계약서 없이 믿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엔비디아와 TSMC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AI 시대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엔비디아입니다. 젠슨왕이 무대에 오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를 주목하고 젠슨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AI 산업 전체가 움직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그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칩은 설계는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칩을 실제로 만들어줄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회사였죠. 초기에는 유럽의 반도체 공장에 생산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점점 커질수록 그것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젠슨왕은 엔비디아의 칩을 제대로 만들어줄 회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는 아무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율이 낮으면 칩을 만들어 팔 수 없고 일정이 밀리면 고객을 잃었으며 심지어 단 한 번의 제조 문제만으로도 아주 작은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잔뼈가 굵었던 젠슨왕은 그러한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건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제조 파트너가 필요했죠. 그때 엔비디아 내부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선택된 회사가 바로 TSMC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젠슨왕에게 TSMC는 단순한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파트너였죠. 하지만 당시에 TSMC는 직원 50명, 60명 규모의 엔비디아 같은 작은 회사를 상대해주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젠슨왕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번 방문을 시도했고 여러 번의 전화통화와 수없이 많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당시 TSMC의 CEO였던 모리스 창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젠슨왕은 직접 손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우리 회사는 엄청나게 커질 회사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이 정도 되니 편지는 형식적인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작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간절한 손편지였죠. 직원 5, 60명 규모의 작은 엔비디아가 전 세계 반도체 거인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젠슨왕의 구애는 곧바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편지는 결국 모리스 창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젠슨왕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모리스 창은 편지를 읽고 젠슨왕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엔비디아와 TSMC의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젠슨왕은 마침내 자신이 설계한 칩을 만들어줄 제조 파트너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두 회사의 관계는 가장 어려웠던 금융위기 시기에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때는 2009년 엔비디아는 새로운 GPU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TSMC의 40나노 공정에서 수율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성능 GPU 생산을 TSMC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SMC에서 충분한 물량이 나오지 않자 엔비디아는 고객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실제 엔비디아는 40나노 제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고객들에게 물량을 나눠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PC와 그래픽카드 시장의 수요는 흔들렸고 결국 엔비디아는 2010년 연간 순손실을 기록하고 맙니다. TSMC의 공정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시에 겹치면서 이때 엔비디아는 파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생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믿었던 파트너 때문에 회사가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젠슨왕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두 회사의 관계는 크게 흔들립니다. 고객사는 손실을 따지고 제조사는 책임 범위를 계산합니다. 엔비디아와 TSMC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0나노 공정 문제로 엔비디아는 실제로 큰 손실을 입었고 TSMC는
TSMC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젠슨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리스 창의 대응이었습니다. 모리스 창은 직접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검토했고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엔비디아에 1억 달러 넘는 규모의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TSMC와 완전히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공정 문제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책임을 따지고 갈라서는 대신에 모리스 창의 대응을 보면서 계속 협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2009년의 40나노 문제는 오히려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확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 뒤의 태도겠죠. 젠슨왕은 그때 모리스 창이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창 역시 젠슨왕이 파산 직전의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이후 엔비디아와 TSMC의 관계는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젠슨왕은 나중에 팟캐스트에 나와 두 회사의 관계를 종이 없이 계약하는 관계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의 파운드리 사업은 막대한 돈과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생산 지연, 품질 문제, 그리고 보상 책임까지 계약서에 세세하게 정해놓습니다. 그런데도 젠슨왕이 두 회사의 관계를 종이 없는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약서보다 두 기업의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젠슨왕은 TSMC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리스 창도 젠슨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평생을 반도체 산업에 몸담았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컸던 건 오랫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리스 창은 훗날 젠슨왕에게 TSMC의 CEO가 되어달라는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됩니다. TSMC는 모리스 창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맡길 사람으로 젠슨왕을 떠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깊이 믿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왕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에게는 이미 책임져야 할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젠슨왕은 TSMC로 가는 대신 자신이 만든 엔비디아에 남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핵심 기업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 역시 TSMC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보낸 손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수십 년 뒤 AI를 움직이는 강력한 파트너십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엔비디아와 TSMC가 보여주는 관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은 신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